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 속에 현대차가 2028년까지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규모 투자가 관세가 매우 효과적인 증거라며 현대차는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음 달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의성 산불이 더 악화하면서 산림 피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3배 수준까지 늘어 역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겹치며 의성 산불이 경계선을 넘어 안동 지역까지 넓혀졌고 진화율은 다시 55%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림 피해 면적이 12만 565헥타르에 달해 단일 면적 기준으로 역대 1위인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위인 2022년 경북 울진 삼척 산불에 이어 현재 역대 3위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울주와 김해는 주불이 대부분 잡힌 상태지만 오후에 다시 고온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해지며 산불이 다시 커질 수 있어 우려는 여전합니다. 산림청은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추가로 산불이 발생하거나 확산할 수 있다며 산림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산불 영향 구역이 14,000여 헥타르로 늘어났습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까지 산불 영향 구역이 14,694헥타르로 커졌고 15명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6명입니다. 산불을 피해 대피한 이재민은 모두 5,400여 명으로 의성에서만 이재민 3,800여 명이 발생해 전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재민 가운데 1,200여 명은 귀가했지만 4,200여 명은 여전히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 본부장은 오늘 헬기 110대, 인력 6,700여 명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산불이 민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 우려 지역의 민가, 요양시설 등에서는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통신시설 보호와 도로 통제, 철도 운행 조정 등 필요한 안전조치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에 산불이 잇따르면서 국가유산 관련 피해도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국가유산이 불에 탄 게 4건, 유산 근처에 있는 건물이 탄 경우는 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제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이 번지면서 900년 된 기념물인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 일부가 탔고 강원도 정선 산불로 명승 백운산 칠종령도 일부 불탔습니다. 또 어제 하동군에선 고려때 장군인 강민첨의 영정이 모셔진 문화유산 자료, 두방제 근처에 있는 부속 건물 2채도 다 타버렸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지자체와 국가유산돌봄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영남 지역의 동시다발적 산불은 물론 최근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은 부주의에 의한 실화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화자 검거나 피해 배상, 처벌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3월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 강원도 삼척 등 동해안으로 퍼진 산불. 진화까지 걸린 시간 213시간, 산림 16,000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고 6,4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산불 원인으로 추정된 건 담뱃불,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번 영남 지역 동시다발 산불도 마찬가지. 용접 불티가 튀거나 예초기를 돌리거나 쓰레기를 태우다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5초, 10초 만에 그냥 올라갑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뭘 하고 있었어요? 용접. 실제 산불 대부분은 실화로 발생하는 상황.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5,400여 건 가운데 실화나 각종 소각이 원인으로 파악된 건 60%가 넘습니다. 반면 실화자 검거는 10건 중 3건 정도. 물론 과실이든 부주의든 방화든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15년,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산불을 낸 실화자가 실형을 받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검거된 실화자의 5% 정도만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산불이 가장 잦은 강원 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내려진 산불 관련 판결 가운데 실형이 나온 건 단 한 건. 강릉 옥계 산불 당시 토치로 집에 불을 붙인 60대를 빼곤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사회봉사 명령, 벌금형이었습니다. 산불 실화자가 개인일 경우 피해 배상이 이뤄진 사례를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산불 원인자가 명확하더라도 고의로 불을 냈다고 볼 만한 여지가 많지 않고 농촌이나 산촌 지역에 사는 가해자인 경우에는 고령인 경우가 많아서 법정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집어삼키는 산불, 대부분 실화로 드러난 상황에서 검거는 어렵고 처벌 수위는 낮고 배상은 더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지환입니다. 강한 바람 탓에 산불 진화가 쉽지 않은 가운데 강풍을 타고 도깨비 불처럼 번지는 비화 현상이 나타난 의성 지역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산불이 번지며 안동까지 확산했습니다. 장기화하는 대형 산불, 모레 예보된 비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화 헬기 아래로 붉은 가루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산불 지연제입니다. 산불 확산 전 주요 시설물이나 주변 문화재에 미리 살포하면 산불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의성과 산청 산불에서 친환경 성분인 이 지연제로 주변 중요 시설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성 지역에서는 바람을 타고 도깨비 불처럼 번지는 비화 현상이 나타나며 산불이 예상하지 못한 다른 곳으로 확산했습니다. 강풍 때문에 산불의 불티가 순식간에 멀리까지 날아가 산불 확산세를 따라잡기 힘든 상황인 겁니다. 시설물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뿌린 상황이고 그러면서 좀 피해를 최소화했고 지금 또 바람이 이제 강하게 불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성은 울주와 산청 등 대형 산불이 발생한 세 군데 산림 가운데 현재 산림 피해 면적이 7,000헥타르 이상으로 가장 심각합니다. 더욱이 앞으로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진화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산불을 잠재울 단비가 더욱 절실합니다. 제일 심각한 데는 어디일까요? 의성 산불입니다. 의성은 조금 진행될 것 같고요. 산청은 어느 정도는 잡힐 것 같기는 하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서 그 바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5mm 이상이라도 와도 좀 도움이 네네네. 되겠죠. 기상청은 이번 주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양이 얼마나 될지가 변수입니다. 산림당국은 봄철 특성상 많은 비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5mm 이상이라도 내린다면 하루에서 이틀가량 단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추락해 운전자가 매몰됐고 인근 6차로가 모두 통제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SUV 한 대가 가라앉는 듯 하더니 위로 튀어오릅니다. 뒤따르던 오토바이 한 대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근처 사거리에서
대형 땅 꺼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로 18m, 세로 20m, 깊이는 30m 규모로 추정됩니다. 땅 꺼진 구간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서 소방당국은 이렇게 현장 주변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해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뒷바퀴가 걸렸던 40대 SUV 운전자는 다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매몰됐는데 사고 당시 수도관이 손상되면서 사고 현장은 물론 인근 지하철 공사장까지 160m 구간이 침수돼 수색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약 2,000톤의 토사와 물이 섞인 상태로 구조대원 전원이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전원 투입해서 여기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더듬어서 주변 상인은 최근 매장 바닥이 갈라진 데 이어 당일 오전엔 빗물바지 주변에 큰 구멍이 나는 등 사전 조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밭에 갔다 오시다가 그걸 발견하셨어요. 1시간 반 정도 지나간 다음에 무너져 내린 거죠. 서울시는 현장 아래에서 진행되던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를 일단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근 학교인 한영외고는 학생들 안전을 우려해 학교장 재량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 꺼짐 사고로 인근 4개 학교가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한영외고는 어젯밤 긴급 알림을 통해 땅 꺼짐이 계속 커지고 있고 학교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학교장 재량으로 오늘을 휴업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영중 고등학교도 땅 꺼짐 사고로 가스 공급이 중단됐고 단수도 예고돼 화장실 이용과 급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안전사고 우려로 재량 휴업을 공지했습니다. 대명초등학교도 오늘 아침 재량 휴업을 결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했습니다. 이들 학교와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땅 꺼짐 사고 지역 인근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정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지난 주말 휴식을 취하던 중 심정지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고인이 TV 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고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업 부분을 이끌어왔다며 37년간 회사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회장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오는 27일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자마자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가정에서는 물론 지하철과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간 대부분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필터 없이도 정전기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2년여의 실증 결과 경제적, 환경적 이점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의 권석화 기자입니다.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자 실내 오존 농도가 순식간에 쭉 내려갑니다. 우리가 평소 호흡하는 대기의 10분의 1 수준인 5ppb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초미세먼지는 물론 오존 농도까지 낮추는 이 공기청정기에는 특별하게도 필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존에도 무필터 공기청정기는 개발됐었지만 금속 전극을 사용해 오존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속 전극 대신 극세사 섬유 전극을 활용했습니다.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면 섬유 전극이 음전하를 띤 미세먼지를 끌어당겨 공기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기존 금속 전극은 높은 전류를 흘려보내야 해 오존이 만들어졌지만 새로 개발한 섬유 전극은 적은 에너지로도 전류가 흘러 오존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덕트 없이도 깨끗한 공기를 그대로 배출시켜 제작 비용도 줄였습니다. 정전기를 활용하면서도 오존을 적게 발생하는 그러한 무필터 공기청정 기술이고요. 많은 바람을 그대로 그냥 정전기 집진 장치에다가 통과시킨 다음에 정화시킨 다음에 이제 배출구로 보내거나 턴을 내부로 보내거나.
연구진은 지난 2023년부터 2년여 동안 대전 지하철 승강장과 터널 구간 등 대형 공조시설에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실증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열차가 달리는 터널에서도 초미세먼지를 70% 이상 제거했고 오존 농도 역시 EPPB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막힘 현상 때문에 좀 바람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집신기와 같은 경우에는 막히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동일한 유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대형 시설뿐만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재 부산 시내 학교 2곳에서 실증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지능형 시스템을 추가로 탑재해 상용화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수 폐플라스틱에서 암모니아와 화장품 원료인 글리콜산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신소재공학과 조승호 송명훈 교수 연구팀은 태양광 전기를 이용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폐수 속 아질산염을 전기로 반응시켜 암모니아로 변환하고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에틸렌 글리콜을 글리콜산으로 산화하는 광전기화학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기술보다 46% 빠른 생산 속도를 기록했고 미국 에너지부 상용화 기준보다 2.5배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카이스트가 2024년 미국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한 대학 세계 10위에 선정됐습니다. 카이스트는 미국 국립방명학술원이 매년 발행하는 미국 특허를 부여받은 상위 100개 대학의 순위인 탑 100 월드와이드 유니버시티에서 지난해 176건의 미국 특허를 등록해 세계 10위, 3년 연속 국내 대학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탑 100 월드와이드 유니버시티 순위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정보를 사용해 정해집니다. 대학들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먼저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 등이 실제 행정 조치를 개시했습니다. 정부 역시 더는 구제책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복귀 기한이 임박한 다른 의대생들에게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대학의 행정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차의과대 의전원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발송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복귀 기한인 지난 21일까지 재학생 55%가량이 등록을 마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대, 고려대 등 복귀 마감 기한이 지난 다른 대학들도 후속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미복귀로 재적 유급된 의대생에 대해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꼭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의대 정원 동결 조건인 정상 수업이 가능한 복귀 기준에 대해선 대학들이 판단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과대학 총장들은 과반 수준 복귀율을 교육 가능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별로 복귀율의 차이가 나도 의대 정상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수치에 국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은 모두 같은 보조를 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신청 마감한 대학 복귀율이 절반을 넘기고 정부는 추가 조치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복학 기한이 임박한 의대생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의과대학 총장들은 학생 복귀율이 과반 수준이면 의대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호봉 의대 총장협의회 공동회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한 학생 복귀율은 대학 사정에 따르기로 원칙을 정했지만 통상적으로 과반을 넘겨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의대 문제 해결에 함께 대응하기로 한 만큼 학교별로 복귀율에 차이가 나더라도 총장 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회장은 또 의대 교수 대다수가 학생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대생들은 가장 큰 후견인인 교수들을 믿고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유통업계에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주 7일 배송 경쟁이 뜨겁습니다. 네이버가 배송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며 쿠팡의 총알 배송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AI 활용까지 더해지면서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업자가 제품을 상자에 담아 차례차례 중앙 벨트에 올립니다. 당일 배송 준비를 마친 제품들 트럭에 실려 주문자를 향합니다. 아침에 5분 만에 저희 시스템으로 주문이 들어오고요. 저희는 현장에서의 작업은 20분 안으로 맞춰서 11시까지 구매된 고객의 주문을 다 당일 배송하고 있습니다. 물류 시스템의 전산화 자동화로 당일 배송이 확대되고 주 7일 배송 업체가 늘어나면서 365일 당일 배송은 새로운 트렌드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주 7일 배송에 돌입한 CJ 대한통운은 일요일 주문량이 45% 늘었고 쇼핑 플랫폼인 G마켓과 11번가도 일요일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쇼핑 앱을 선보인 네이버는 당일, 다음날, 희망시간 등으로 배송 시간대를 세분화하고 멤버십 가입자에겐 무료 환불, 반품을 가능하게 해 업계 1위 쿠팡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커머스 업체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총 거래액기 중 네이버는 쿠팡보다 5조 원 적은 약 50조, 멤버십은 약 400만 명의 차이가 있지만 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의 또 한 가지 화두는 바로 AI 활용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제품을 검색했을 때 AI가 다양한 제품들을 추천해줍니다. 네이버는 쇼핑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AI가 제공하고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의 활동을 근거로 상품을 추천합니다. 쿠팡 역시 AI가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찾아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쇼핑이 하나의 무의식적인 어떤 행동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 행태 변화에 맞춰서 AI 활용을 더 잘하는 기업이 유동 소비 시대에는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AI 기술 도입과 배송 경쟁이 맞물리면서 쿠팡이 독보적인 1인자로 군림해온 이커머스 업계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점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형 매장이 폐점하면 인근 상권뿐 아니라 지역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있던 건물입니다. 지난해 6월 말 폐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당시 전국 롯데백화점 점포 32곳 가운데 매출액이 최하위였습니다. 폐점 이후 반년이 지나는 동안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을 이용했었던 고객분들이 여기 폐점이 되니까 여기서 찾지를 안 하니까 어떤 어시장 상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는다.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점포가 잇따라 폐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국내 3대 대형마트 5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 오프라인 점포가 철수하면서 지역 상권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폐점이 인근 매장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폐점은 유동인구 감소, 인근 점포의 매출액 감소와 폐점으로 이어지는데 결국엔 지역 공동화와 슬럼화라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대형마트가 빠져나간 곳은 지역 공동화와 또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 또한 도심의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는 등 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선전으로 오프라인 점포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폐점이 지역 공동화, 슬럼화라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명준입니다. (3월 25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